이 문제는 조금 다른 방식의 각도의 질문들도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사실은 이 전반적인 문제에서 아주 좁은 영역들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당되냐 안 되냐로 다뤄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하이브 어도의 사태와 관련해서 물론 하이브 측과 또 어도 전 민희준 대표 쪽의 입장이 다르지만은 근본적인 갈등 상황에서는 뉴진스의 컨셉과 뉴진스의 내용들을 카피한 내용들을 어도가 아닌 다른 하이브 계열사의 다른 그룹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고 지금 이제 민희준 대표가 주장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뉴진스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이브가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방해하거나 혹은 이거를 카피하는 것을 다른 레이블을 통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뉴진스를 지금까지 성장시킨 팬덤과 뉴진스 멤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라는 것이 사실 민희준 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한이를 비롯한 뉴진스 멤버들도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러한 하나의 단면으로서 해당되는 그 매니저, 그 다른 계열사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뤄야 할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주 작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아무리 대주주로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티스트가 단순한 그냥 상품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관련된 IP를 침범하거나 그 팬덤을 침범할 수 있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실제로 그것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범해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을 차단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이제 뉴진스와 같은 아티스트들의 어떠한 권한, 그리고 그걸 키워낸 프로듀서들의 어떤 권리들은 어떤 부분에서 존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국감에서에도 나온 얘기가 하이브와 민희준 전 대표가 어떤 법적 공방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만약 이제 소속사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고의로 좀 따돌렸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된다면 법적 처벌까지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오늘 국감에서 그런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관련돼서 만약 법적 쟁송이 벌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입증 등을 바탕으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논의와 내용들을 토대로 후속적인 법적인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다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원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부적절한, 이제 소위 말하는 보복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있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회사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에 대한 공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로 보통 형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좀 더 구조적으로는 지금 이 한의의 이벤트를 넘어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경영권과 관련된 다툼이 벌어진 어떤 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준 대표가 소수 지분을 가진 소위 말해서 직위상 대표이사에 불과했는데 경영권을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탈취하려고 한 것이다. 이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고요. 심지어는 또 어도의 가치를 임의로 떨어뜨려가지고 실제로 회사 가치 손실지는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게 지금 하이브의 주장이라면은, 민희준 대표의 주장은 오히려 하이브의 이 어도의 핵심 가치는 뉴진스인데, 뉴진스의 핵심적인 가치와 기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을 완전히 따라하는 카피캣을 이제 하이브가 조직적으로 다른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냈고, 소위 뉴진스 죽이기를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반발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 쳐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희준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골자이고요. 오늘 국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하나의 이슈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업 활동에서 얼마나 자유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것으로서 혹은 이제 해당되는 엔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까지 없다면 사실은 조금 작은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뉴진스를 둘러싼 국감과 또 법적 공방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겠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진우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SNS에 글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불법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채를 지게 됐고, 먹으라고 이 과정에서 부채를 만드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과정과 또 갚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됐고, 그 피해자들 중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을 포함한 유명인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이로 인한 그 자신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사과하는 것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정도로 큰 규모로 이제 불법 도박을 진행했다는 것과 이 불법 도박에 오히려 돈을 빌려주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피해를 연예인들에 대해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건의 여파가 미치게 씹어야지 상황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네. 도박 빚을 갚는 과정에 뭐 BTS 멤버 지민, 개그맨 이수근 씨 등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소위 말해서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의 가치를 이전하는 걸 증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확한 그 민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말 그대로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돈을 빌려준 건 여신이라고 해서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빌려주면 어떻게 해야죠?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상으로 재산을 완전히 이전하는 증여와 사실이 완전히 다릅니다. 굳이 보자면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익을 얻었는데 그 이자 수익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이 얘기까지